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을 단지 맹신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단지 참고 사항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락되는 원인은 결국은 유가가 상승되고 있다. 유가가 상승되는 원인은 미국과 이란이 상당히 불안전한 그런 협의에 있죠. 그래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달리기는 힘들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지금 0.61%까지 올라가면서 4.58을 띄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나스닥 선물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죠. 한 1.45% 정도 내려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33% 정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여기서 이제 변곡점을 하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추세가 이제 다시금 꺾여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찌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일단 하락세가 될 수 있겠고 자, 하락의 추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고 자,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아무래도 삼각 수렴이 되면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또 기다리는 모양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는 좀 하락세가 강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 역시도 조금 일단 지금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내려오는 가운데 있죠.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직전 고점이었던 지금 이제 533불대라 이제 530불대. 자, 그 라인대가 이제 지켜지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 라인대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좀 하락세는 또 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라인대만 지켜준다면 다시금 박스권에서 장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장세가 현재 연출되고 있고, 지금의 하락세는 펀더멘탈의 하락이 아닌 지금 이제 단순하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좀 하락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상승의 추세 있죠. 자, 그거 자체는 일단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나면은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단 하락의 추세는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 나가진 않았다. 그래서 상승으로 돌아 나는 거 보고 잡아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지 않고 좀 바이드 딥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모습 속에서 180불대 자, 여기 지켜지는지 보시고 직전 저점 거기에 무너진다면 그 라인 때 170만 원대까지도 기다렸다가 이때부터는 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난 들어가야 되겠다. 뭐 스토캐스틱에 바닥에 있으니까 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사람마다 다른데 자, 그런 것들을 또 밸류에이션 해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선하고 좀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괴리가 이때까지 멀었던 그런 계기가 많이 좀 이격도가 많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자, 아무래도 이격대가 이렇게 붙을 때 있죠. 저 고럴 때가 또 매수 관점일 수 있으니까 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들이 투매하고 던질 때 또 역발성이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일단 올라왔던 추세 있죠. 장기 추세 이 자체가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고 나면은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일단 지금 이제 장기 추세는 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추세가 한번 긴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금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의 추세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거 역시도 뭐 직전 저점 정도 주기술적 분석에서는 자,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갭으로 상승했던 요 자리 있죠. 자, 갭으로 상승했던 요 자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아무래도 메우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지켜주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갭으로 만약에 그거 갖다 메운다면 조금 더 하락세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이 그 자리 정도 되고 있죠. 25만 원대. 25만 원대가 무너지면은 조금 더 하락이 강하면서 23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일단 반등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의 쌍바닥, 들이바닥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주가는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은 쌍바닥을 그리는데 주가는 하락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또 다이버전스가 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런 데가 또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일단은 지금 많이 무너졌을 때 자, 그런 것도 역발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무너지는 것이 지금 현재 펀더멘털로 무너지는지 아니면 일단 단지 다른 외부 변수로 무너진지 그런 것도 한번 체킹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무너진 폭이 한 30% 고점 대비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이크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올라왔던 게 있죠. 이런 추세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상승의 추세가 무너지고 나면은 바로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추세가 바로 올라타려면은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V자 반등이 안 되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현재는 6.19% 하락한 지금 모습에서 한 918불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본다면 직전 저점 라인 때 있죠. 그것이 요게 이제 890불 때 한번 찍을 때 있죠. 900불 깰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그걸 더 깬다면은 요 라인 때다 850불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50불 때를 좀 더 깬 다음에 그 밑에 라인 때는 지금 이제 820불 때, 그 직전 저점 그 라인 때를 한번 봐야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갭을 갖다가 돌파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라인 때는 아무래도 가장 큰 지지점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장세에서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있죠. 그 자체 현재 모습 속에서 내려왔던 폭 자체가 적어도 한 29%, 아직까지 30%는 안 되는데 그 정도 조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그 정도 조정받고 좀 더 조정받는다면 거기가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샌디스크 한번 보겠습니다. 샌디스크 5.7%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아무래도 저점 대비해서 계속 올라갔던 폭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좀 꺾여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항상 추세가 꺾이면 주가가 달리는데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폭이 안 내려왔다가 다시금 내려온 가운데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단지 기술적인 분석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갖다 맹신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라인 때 직전 저점 라인 때 있죠. 그래서 1,500불 때, 1,500불 때가 깰 때가 또 반등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라인 때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라인 때가 되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200이평선하고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가 좁혀질 때, 그럴 때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1,500불 때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거보다 뭐 조금 더 내려왔다 또 반등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게 내려온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려온 이유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되는 이유는 결론은 자, 트럼프하고 이란의 지금 이제 갈등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조금 옛날 거하고 다른 가운데 있죠. 이거는 하락 추세가 좀 끝난 상태에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때까지 다른 종목들은 상승이 많이 됐는데 얘는 계속해서 하락만 됐다가 이제 좀 반등이 되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내려왔던 폭이 있죠. 그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적어도 한 20% 가까이 됐으니까 또 반등이 되고 있고, 특별히 200 이평선 있죠. 거기서 좀 반등이 되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려왔던 폭에서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또 5파 정도의 하락이 있었죠.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그 정도의 하락이 돼 있으니까 하락이 끝나면서 쌍바닥을 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일단 올라와서 지금 현재 1.84% 정도 하락이 되고 있는데, 200불이 아닌지 200불 근처, 즉 말해서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201선을 중심으로 해서 201선 근처라든지 밑으로 빠진다. 그때가 200불 때 근처니까 그럴 때는 좀 담아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한 2.25% 정도 하락이 되고 있고, 좀 올라가서 약간 일단 눕고 있는 가운데 있죠. 얘도 좀 하락의 추세가 일단 끝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이때까지 내려왔는 것이 조금 일단은 하락의 추세가 끝나면서 저기 또 다이버전스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다이버전스, 주가는 하락되고 있었는데 여기가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올라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400불대를 돌파하려면 좀 시간은 걸리겠죠. 직전 고점에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하고는 있지만 이거 어디까지는 백밀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 갖다가 자,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맹신하시면 안 되고, 자, 반드시 펀더멘탈, 그 다음 밸류에이션 하신 다음에 같이 가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40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저 브로드컴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이 이게 고점이었고, 저 이것도 마찬가지 고점이기 때문에 레지스턴스 저항대를 갖다 돌파할지, 자, 그걸 우리가 관찰해야 될 때다. 아직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주춤거리면서 다시금 내려올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한 2.39%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마벨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갭으로 뛰었던 라인대 있죠. 그 라인대를 지금 메워 있는 상태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96%, 한 4% 정도가 마벨 역시도 좀 하락되어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요 직전 고점 라인대, 요 라인대 지금 이제 220불대까지 내려왔는데, 자, 그 라인대가 지켜낼지, 자, 그게 관점이고, 그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조금 더 하락이 강하게 되고 있다. 하락이 가게 된다면은 한 200불대까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지금 한 31% 정도 내려왔으니까, 자,
자, 보통 31%, 40%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자,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정은 마무리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내려왔던 것이 왜 내려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이익이 꺾여서 내려왔다면은 털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익이 끊기지 않았다면은 또 매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200불대가 일단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인텔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 또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 있죠.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모습에서 한 24%, 25% 내려가면서 오늘 장에서는 3.61%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직전 저점까지가 이제 100불대, 98불대죠. 자, 그 라인 때까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00불대가 지켜지는지 일단 보시고, 100불대가 깨지면은 98불대, 자, 그럴 때는 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왜 그랬다면 매수 관점인지는 밸류에이션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펀더멘털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바로 일단 올라가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추세가 올라갔던 거 있죠. 강추세가 이제 무너지면서 기울기가 계속해서 옆으로 눕고 있는 그런 각도가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여기서 지키지 못한다면 조금 더 하락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려왔던 것이 그 자체가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전쟁으로 내려왔다면은 다시금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장기 투자라면은 크게 일단 문제는 없는데, 자, 단기 투자라는 문제가 많죠.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 투자 같은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무 문제인데 꼭지에서 잡으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TSMC 한번 보겠습니다. TSMC는 0.74%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아무래도 이렇게 때는 지금 이제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지금 이제 한 10%도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태에 있고, 자, 이런 주식들은 무겁게 들고 가도 뭐 상관이 없는 주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쌍바닥이 나타나고 있죠. 주가는 좀 내려가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크게 일단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때, 이제 직전 라인 때 418불대가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게 무너진다면 일단 400불대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끝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금 또 반등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루멘텀 한번 보겠습니다. 루멘텀 역시도 이때까지 긴 상승의 추세 있죠. 그 추세 자체가 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점이 한 3번 정도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하락의 추세가 현재 모습에서 계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저항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양이 있는 것이 이제 하락의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도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거의 다 가지고 이제 한 35%, 40% 반도체가 그 정도로 일단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 정도 조정은 일단 단기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4.34% 하락되고 있는데 200일선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200일선에서 반등이 나타났죠. 그 모양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때 올라갔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현재 모습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저점에서 우리가 또 반등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라인 때가 한 요 정도 라인 때 되지 않겠습니까? 직전 저점 때, 자, 그 라인 때, 자, 그것이 650불대 정도 되고 있죠. 조금 더 올린다면 뭐 680불대, 한 700불 깨질 때가 저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내려온다면 또 쌍바닥치면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죠. 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아무래도 네트워킹 하는 데 있어가지고 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벨이라든지 루멘텀, 코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코히런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은 아무래도 길게 보신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코닝 한번 보겠습니다. 코닝도 올라가다가 다시 꺾여버리는 모양이 있죠. 여기도 베타 지수가 높으니까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여기도 35% 정도 하락이 되고 있고 4.77%가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라인 때 직전 저점 라인 때 있죠. 요 라인 때가 지켜지는지 그것이 178, 180불대입니다. 자, 그거 자체가 좀 무너진다면 그 다음 라인 때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160불대까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추세가 좀 무너지다 보니까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 힘들겠고,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이 또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막 또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기간과 시간 조정이 또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또 바닥에 있을 때 자,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면 주가가 빠질 때는 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자.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200일선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좋은 주식들은 200일선에 이격이 좀 붙을 때 있죠. 그럴 때가 좀 매수 관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일단 지금 떨어질 때보다는 올라갈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자, 그럴 때 200일선 붙을 때가 좀 더 상승의 추세는 강하니까 저 그런 걸 한번 체킹해 보시자.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코히런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히런트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죠. 자, 많이 올라와서 지금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일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바로 V자로 올라가면은 그 안에 추세 안에 지금 채널 안에 돌아서는데 자, 그렇지 않고 그 밑에서 계속 논다면은 주가 자체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200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내려왔던 폭을 한번 본다 하더라도 비슷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던 폭이 32% 정도 되고 있다. 조정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전 저점 라인 때 있죠. 요 라인 때. 그래서 여기는 요 라인 때가 중요한 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레지스턴스 있죠. 저항대, 여기는 서포트 지지대, 그 다음 여기가 우리 지지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308불대, 297불대, 300불대 가까이 되면은 또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지금 5% 정도 가까이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200일선이 붙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매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중요한 것 자체는 요것만 가지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웨스턴 디지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좀 꺾였죠. 그래서 상승의 추세가 좀 꺾이고 나면은 바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추세 라인대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추세 지금 이제 채널 안으로 바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채널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주가 좀 꺾이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웨스턴 디지털도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 34%까지 내려오고, 다시금 일단 추세가 약간 지금 6% 정도는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직전 저점에 또 이 라인 때 있죠. 그 라인대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이 다 지금 반도체에서 연출되고 있죠. 이 라인대. 자, 그것이 500불대입니다. 그래서 500불대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그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또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0일선, 그 밑에 있는 것이 100일선인데 그렇게 붙을 때는 또 매수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걸 왜 그렇게 보는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펀더멘탈이 무너진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이익이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보셔야만이 답이 나온다. 그렇게 안 보시고 그냥 이거만 가지고 단순하게 매수 매도 해가지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 지금 이제 콜을 본다면은 3.29, 그 다음에 3.75, 4.3으로서 EPS 증가는 계속해서 되고 있죠. 2016년도 4분기, 1분기, 2분기 때가 저번에 2.7이었다면 그렇다면 이럴 때 어느 정도 요새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겠죠. EPS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거. 자, 그다음 쿼러도 마찬가지로 매출도 3.694, 그다음 4.4, 4.67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펀더멘탈이 아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하셔서 나름대로 일단 밸류에이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게이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게이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거 자체가 일단 추세가 꺾이고 그렇게 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 상승의 추세가 꺾여버리니까 추세 자체가 그때부터는 또 주가 자체 즉 말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직전 저점 요 라인대가 가장 큰 지금 지지 라인대가 되지 않겠니까 780불대. 그래서 그 라인대가 무너진다면 조금 더 하락이 되면서 이 라인대까지 봐야 된다. 711불대.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좀 하락의 추세는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얘도 30% 이상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한 5% 정도 하락이 되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2일선하고 좀 같이 왔을 때가 거의다가 일단 매수 관점이었죠. 그때 좀 올라가다가 다시금 완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반등이 옆으로 눕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또 걸리지 않겠는가. 이게 트럼프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만 또 합의가 돼준다면 또 반등이 또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런 베타가 높은 주식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고베타 주식들은 조금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또 많이 내려가지만 또 올라갈 때는 또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이제 기술적 분석 봤는데 요것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저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일단은 펀더멘탈 분석하시고 밸류에이션이 정말로
그 정도로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계속해서 체킹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